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제 실적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2분기 역시도 관심이 있지만 3분기, 4분기 미래 실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확실히 시장은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이클의 위와 아래에서는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이럴 때와 이럴 때 항상 비슷한 패턴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매번 반복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일단 우리 시장 여기 일간 차트를 보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2075포인트는 일단 무너졌고요.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약세,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때 요 하나의 작은 상승 파동이 이것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 밑으로 더 하락할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시장이 더 하락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의 내용은 저희는 보통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실적들이 이제 2분기, 3분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바닥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단 부정적인 내용이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게 부정적인 내용이냐면, 금리 인하가 7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가 7월에는 동결로 가고 9월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신흥국의 어떤 시장의 주가들이 많이 좀 흔들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금리 인하죠. 인상이 아니고. 이상하지 않나요? 이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유들이 뭐냐면,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됐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최근에 일본 관련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일본 이슈는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것이 단기적인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단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으려나라는 이 물음표가 달린 것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시황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안부 연락하시는 회원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조금 이제 최근에 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방송을 안 했던 이유는 사실 어제와 오늘 시황이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뉴스들을 긁어다가 또 반복해 주는 것이 조금 시간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러한 어떤 기사들 역시도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이슈가 경제를 흔드는 뉴스잖아요. 이 정치적인 뉴스라는 것은 사람 손바닥
듯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했을 때는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경기에 관련된 뉴스들은 급등과 급락보다는 완만하게 빠지고 완만하게 하락하고 이렇게 뭐 이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갔던 것들이 정치적인 뉴스로 훅 빠지면 이것은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바로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RFHIC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오랫동안 빠진 것이 오랫동안 바닥을 만들고 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 정치적인 내용은 시황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기자들도 항상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시장의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황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민망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이 최근 들어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근데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보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에 정치적인 것이 하나 포함된 것이고, 그쵸? 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것은, 이 IT 업종을 포함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것들을 쭉 취합해서 이제 계속 이제 따져보니까 2분기 혹은 3분기를 기점으로 모두 다 분기 실적들은 올라가요. 다만 전년 동기에서는 좀 하향 조정되거나 하향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전년의 실적들이 이렇게 좋아졌다가 그죠? 2017년도까지 좋아졌다가 순이익이 2018년도에는 감소하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더 빠지는데 이게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의 실적을 보면,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빠지고 있던 것이 이제 반등을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2분기와 3분기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들은 항상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뭐 대부분 비슷하게 다 맞았던 것 같아요. 큰 그림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확 줄었는데 이것이 확 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큰 코스피 200의 어떤 순이익의 어떤 예상치들은. 근데 2017년도에 순이익이 최고를 찍었고 2018년도에 빠졌고 2019년도에 바닥을 만들고 간다라는 것은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예측치들은 2017년도 후반 정도에 이미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제가 2017년도 정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때 2017년도 후반에 삼성전자가 막 치고 가고 한 280 언저리에 왔을 때 400만 원 간다라는 어떤 리포트들이 나올 때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는 좋지 않을 것이고 2017년도보다 좋지 않을 것이고 2019년도에는 더 좋지 않을 것이지만 2020년도에는 좋을 거기 때문에 아마 바닥은 이 언저리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예측치들이 근데 사실 순이익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근사하게 좀 맞았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요소로는 일단 실적들이 좋아진다라는 거. 이것은 가장 의미 있는 IT 업종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IT 업종.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마이크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마이크론 역시도 6월에 실적 발표가 아주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IT 쪽은 마이크론과 상당히 유사하게 실적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주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조금 더 유사한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또 보는 내용은 또 뭐냐면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역시도 이렇게 좀 보면 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요. 일단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이 진한 색이 여기서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이 한번 들리면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뭐 일간 차트처럼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큼지막하게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갑니다. 사이클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바닥을 들었다라는 이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EPS와 매우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환율. 이것도 한번 환율을 한번 보면 뭐라고 할까요? 월간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월간 차트로 환율을 한번 볼게요. 환율을 보면 일단은 이 환율이 일단은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캐스틱, 우리가 보는 스토캐스틱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환율이 이 스토캐스틱의 이 중심값이라고 했을 때 스토캐스틱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뭐 이런 모습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환율이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오히려 무섭고요. 이 위에 있을 때는 오히려 무섭진 않아요.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상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정말 본격화되면 이 환율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환율이 그리고 조금 더 뭐 나중에 한번 더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국내 상장사들에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그것이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제표상에는 플러스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이 한 3% 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환율도 일단은 우호적이고, 그쵸? 환율도 우호적이고, 실적도 2분기, 3분기를 통해 저점을 대부분 다 찍고 상승할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또한 바닥을 틀었고, 이런 박자들이 맞을 때 사실 시장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때가 언젠가요? 기억나시나요? 이 언저리였잖아요. 2016년도 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긴 상승 사이클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의 상승이 얼마나 더 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높은 단계에 있다라는 건 맞아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건 맞고, 일부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거의 맥스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환율이 무서울 때는 이런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이런 구간들이 무서운 거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을 때 무서울 건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 2분기 실적이 최악입니다. 사상 최대로 나쁜 실적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실적이 최악이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겠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가 역시도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많고, 그래서 보통 실적이 2분기 최악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 바닥을 만들거나 혹은 이 이전에 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뭐 뜬금없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우리 시장이 분명히 약세에 다시 진입했고 힘든 구간이란 건 아는데요. 이때 정신까지 놔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변동성 장세의 심리까지 무너지면 정말 그때 손실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무너지지 말고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2분기, 3분기는 분명히 실적이 턴합니다. 대부분의 종목, 업종들이.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먼저 좀 보면, 얼마 전에 회원분이 건설주랑 조선주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고, 건설이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적들을 다 까보니 얘네들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을 하면 그러니까 2, 3분기 때, 근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잠시만요.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2, 3분기 때 분명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다만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쪽이 많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돼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아지는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자세한 수치나 이런 건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조선이라든지 의류, 내구 소비재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레저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쪽도 매출을 포함한 실적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료, 담배, 음식료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과 증권업, 요렇게가 2, 3, 4분기 때 매출을 포함한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좋아지는 쪽은 시작되는데, 일단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IT나 제약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쪽은 매출은 그렇게 확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모든 업종들이 대부분, 모든이란 말보다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일단 바닥은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겁먹을 단계는 다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을 일간 차트로 오늘 내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힘든 장일 수도 있지만,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할 것이고 중장기 투자 이상으로 나는 버텨볼 거야, 시장이 돌아갈 때까지 버텨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바닥인 구간인 것이죠. 누구에게는 마지막 하락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길게 실적을 보면 지금은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실적의 사이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실적이 막 하락할 때는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막 상승할 때는 실적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정치적인 뉴스도 잘 안 나올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적과 함께 이렇게 막 하락할 때 정치적인 뉴스도 나오고 뭐 별의별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인 것 같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이제 안 좋은 내용보다는 실적의 내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일본 관련한 내용은,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은 저는 그래요. 지금 일본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쓰러뜨릴 수 있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무너뜨릴 수 있나? 모두에게 돌 맞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분명히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는 않거든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가면 조금 변동성이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언제나 실적과 함께 같다라는 것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차는 있겠죠. 실적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때 어쩔 때는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요. 바닥을 늦게 찍으면 나중에 급하게라도 올라갑니다. 급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모두 다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한번 버텨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은 왜냐하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어떤 예상치들, 어떤 근거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어떤 뭐 하얀 거짓말처럼 무조건 좋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도 말에 코스피를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분명히 요 언저리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실적이 꺾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면 여기 안에 아래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일부 시장에서 말하듯이 1850까지 누군가 1850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1850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실적이 앞으로 우상향하면 시차는 있지만 반드시 주가도 따라간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좀 보여드리면 2분기 때 사실 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봐보세요. 2분기 때 실적이 좋으니 얘네들의 1분기 때 주가 상승률이 어땠나요? 상당히 좋았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에서 다루었던 종목들은 뭐 예전에 KM, 파트론, 시젠, 아마 뭐 디오, 오스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적과 주가가 같이 가는 경우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일단 믿고 분명히 3분기, 2분기, 3분기를 바닥으로 업황들이 대부분 돌아서기 때문에 믿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음고생 심하겠지만 조금 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